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23.51%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만에 유권자 1,000만 명이 넘게 투표한 건데요.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는 최고치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서울 역삼동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몰렸습니다. 주말이지만 내 손으로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나온 겁니다. 투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어서 특별한 각오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걸 하고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를 봤고요. 주거, 주택 이런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번 선거 사전투표에는 전국에서 유권자 1,000만여 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23.51%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자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인 20.62%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은 전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남이 38.95%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과 광주, 세종 순입니다. 대구 투표율은 18.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서울은 전국 평균을 웃돌아 23.8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은 24.12%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이 42.5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 달성으로 17.56%를 기록했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은 25.57%, 경기 평택을은 18.39%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6월 3일 단 하루뿐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본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건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선거대책본부장인 정의용 사무총장은 어제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 시도와 내 집 마련 꿈에 좌절한 국민이 투표장으로 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전투표에서 보여준 열망을 오는 6월 3일 본투표일까지 이어가자면서 오만한 권력을 향한 국민 경고와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대구 달성 이진숙, 울산 남갑의 김태규 후보를 언급하며 국민의 현명한 선택만이 윤 어게인을 막아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위헌과 위법, 내란 혐의로 심판받은 실패한 정권의 핵심 하수인들이 선거를 틈타 아무런 성찰과 반성도 없이 부활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후보들의 출마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려는 이른바 윤 어게인의 결정판이라면서 이들의 과거 이력과 지금의 선거 행태를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 서울 곳곳을 훑으며 막바지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초접전 판세 속 안전 문제와 자질 그리고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들도 주고받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삼선구청장으로 정치 기반을 다진 서울 성동구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광진구와 중랑구 등에서 유세차 대신 뚜벅이 유세로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요즘 뭐 쑥떡이 제일 잘 나가요? 이거. 이후 강북권으로 향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 지키지 못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어서 오 후보 측에 댓글팀 등 조직적 비방 여론전 의혹을 언급하며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며 이제라도 네거티브와 흑색 비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오 후보가 무능한데 무책임까지 하다며 무능 심판론도 꺼내들었습니다. 무능한 오세훈 10년 심판하겠다는 의지 굉장히 강해서 그게 사전투표나 투표로 연결될 것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서울 시민에게 남긴 건 빚잔치일 뿐이라며 한강 버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본투표까지 88시간 동안 사직생 각오로 유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시정 성과인 한강버스 정책을 홍보하며 나들이객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보트 만들어주신 아저씨야. 한강버스 탔어요? 네, 재밌었지? 재밌었어요? 이후에는 서남권 주거정비 벨트 지역인 양천구 목동과 구로구 일대에서 노후 주거지 정비 계획을 제시하며 부동층 마음잡기에 나섰습니다. 용산과 강남을 찾아서는 보수층을 향해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을 화두로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정원호 후보를 염두에 둔 듯 공공영역 공사장 CCTV 도입 성과를 민간으로 넓히겠다고 공약하며 선거 막판 안전만 외치는 건 서울시장 자질 부족이라고 정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서울시장이 갖춰야 될 자질은 다종다양하고 골고루 식견을 그리고 경험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정원호 후보는 오로지 안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 의원들은 서울경찰청을 찾아 소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서울시 압수수색이 편파 수사라고 항의하며 오 후보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개입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꼭 투표하자고 했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건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김혜경 여사와 청와대 인근 투표소를 찾은 데 이어 이틀 연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겁니다. 신호를 주면 여기. 네, 지금 나오시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보수 야당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망각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해프닝을 두고 억지 공격에 나섰다며 깎아내렸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억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당시 사전투표관리관이 이 대통령의 투표 내용을 보지 못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선거 쟁점화하려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선거 관련 행보와 메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 또한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월 지방선거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 전남과 충청에서 현장 유세를 이어갑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전남 구례에서 군수 후보를 지원한 뒤 오후에는 충남 금산, 충북 영동 보은으로 이동해 중도층 민심을 공략합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권을 두루 훑으며 민주당 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마지막 일요일 오늘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에서 유세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서울 연남동과 성수동, 강남역 일대를 다니며 도보 유세와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표심을 공략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유세에 앞서 장 대표는 서울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기표소 논란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겨냥한 대여 공세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최대 전통시장이자 보수민심 풍향기로 불리는 서문시장을 방문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문시장과 대구 수성못을 방문해 대구시장에 출마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구 칠성시장을 찾은 데 이어 부울경 지역과 충청권, 강원권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 3인방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환골 탈퇴하고 갱생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전남 완도 유세 현장에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어나게 생기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어제 경기 평택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이들은 보수 대결집을 노리겠지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국민의 상식적 결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유독 눈길이 가는 무소속 후보들이 있습니다. 김관영과 한동훈 두 후보가 주인공인데요. 이들의 당락은 향후 여야 권력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거 전국이 시작된 이후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호된 민심을 맞닥뜨렸습니다. 이 강세 지역에서 반대 세력을 정면으로 마주친 건데 대리비 지급 영상을 고리로 단칼에 제명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예상밖 선전과 맞물려 심경은 나날이 복잡해졌습니다. 목이 쉬어라 이원택 후보 지지를 외치고 유권자에겐 큰 절도 올려봤지만 텃밭의 혼전 양상은 계속됐습니다. 당대표인 저도 사실 어머니가 전북 완주 출신인 전북의 아들입니다. 소속 후보들을 아끼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출신 한병도 원내대표를 전북 담당으로 정하고 비서실장에겐 김관영 저격수를 맡겨 연일 비판 논평을 쏟아냈지만 김 후보의 상승세를 꺾진 못한 모습입니다. 김관영 후보의 본질은 본인이 금품을, 현금을 살포한 행위 때문입니다. 되려 김관영 후보는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까지 언급하며 이 자신을 반청 구심점으로 내세워 선거 전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만약에 무소속 후보가 된다면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고 정치적 책임져야지 맞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겐 부산 북갑에서 뛰는 어제이 동지가 가장 큰 눈엣가시입니다. 삼자구도 속에 하정우 독주의 흐름을 깬 인물이 손수 제명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가 장동혁 지도부를 정조준하며 흐름을 탔다는 게 더 뼈아픈 지점입니다. 박민식 찍으면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되고 보수 재건이 불가능해진다. 장동혁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한 후보는 보수 재건의 주체가 아니라 척결 대상이라며 반전을 모색했습니다.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그 시민들께 와 닿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박민식 후보 지원에 보태며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을 띄웠는데 이 돌풍을 잠재웠을 진 곧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박민식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 전북의 패배나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었던 북갑의 패배나 거대 양당의 뼈아픈 시나리오입니다. 여야 대표의 거취 즉 당권과도 직결돼 있어 정치권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이 미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결렬 시 공격을 재개할 준비도 돼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인 오늘 워싱턴 DC에 있는 자신의 골프 클럽을 찾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곳은 아직 토요일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과의 협상 상황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의 협상은 생산적이었고 이란이 미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끝까지 추진할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과 미국과 세계 안보를 위한 훌륭한 합의일 때에만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the president is willing to make. He's only going to make it if he believes it's a great deal for our country and the security of the world. That ensures that Iran, which everyone knows should not have a nuclear weapon, never does. We're going to be strong.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국방부를 상대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And we are prepared. We're postured even stronger today than we were on day one to address it that way if we have to.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는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부과 없는 자유로운 해협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내놨다고요. 네, 미 재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통행료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통항을 위한 이란과의 모든 소통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모든 미국인은 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 통항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선박당 200만 달러, 약 30억 원 규모의 통행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죠. 이 미 재무부는 앞서 이란이 해협 통항 관리를 위해 신설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는데요.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는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반증하는 징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하는 카타르의 부총리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영구적인 통행료 부과는 자신도 반대하지만 이란이 기뢰 제거 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활용하는 건 협상할 만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에 비유했던 자신의 발언이 와전됐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올해 샹그릴라 연설에서도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무임승차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범 동맹인 한국의 사례를 보라며 국방비 증액을 결정한 서울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선 미군의 작전 계획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breath of fresh air for an ally to want to take more control more quickly. And that is an instinct we want to continue to incentivize. 중국을 향해선 패권으로 지역 안보를 흔들어선 안 된다면서도 미중 관계는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좋다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최근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에 빗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배경을 따져 묻자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What I said was trying to describe the operating environment, and we have to take remarks contextually. 안규백 국방장관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를 높게 평가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각국 대표단 앞에선 북핵 고도화와 북러 간 군사협력 위협을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 공존 체제를 구축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3국 국방장관도 반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지만 별도 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일 양국은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의 우길기 개양 논란 등으로 중단됐던 연합 수색 구조 훈련을 다음 달 7일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9입니다.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밝혔던 초과 세수를 넘어서 이른바 초과 이윤에 대한 배분으로 논의 대상을 확대한 건데요. 야당은 물론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공론화 과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SNS 글로 국민 배당금을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의 초과 이윤으로 생긴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도록 검토하자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등은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 나눠주는 거냐며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나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지 초과 이윤 배당 검토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정부 인사 입에서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을 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틀 전 정부 주관으로 토론회를 열고 초과 이윤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청와대 역시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관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향후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은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 개입 발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학계에서도 기업 이윤에 대한 정부 주도의 배분 논의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발적인 체계였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강제로 하는 것들은 약간 조금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들이다. 이것을 먼저 아젠다로 내놓은 것은 비판의 부담을 느낀 정부는 결국 예고했던 초과 이윤 재분배 토론회를 지방선거 뒤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대화 추진 의지엔 변함이 없어서 공론화 과정 속도 조절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어제까지 열차 운행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다만 서서문 구간 운행이 재개되면서 오늘부터는 전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말 오전 서울역 매표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 운행이 취소되면서 급히 다른 표를 찾아 나선 겁니다. 출석부터 같이 몰리다 보니까 표가 지금 매진인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조카 결혼식에 맞춰 한 달 전 끊어둔 KTX 표는 취소됐지만 입석이라도 구한 게 그나마 다행일 지경입니다. 예약된 게 취소가 돼갖고 지금 서울역까지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입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50분 동안 서서. 식구들 데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운행 차질로 인한 열차표는 위약금 없이 자동 환불됩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열차가 취소되면서 돌아오는 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취소해야 하는 승객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못 내려가면 올라오는 것도 캔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여기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열차 운행은 순조롭게 정상화 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서문 구간 정상화로 경기 고양시 행신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서울역을 통과했고 경의선 전동열차도 첫 차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여기에 강릉 중앙선 KTX 이음 역시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구간을 다시 달리게 됐습니다. 서소문 구간이 복구된 뒤 정기 점검을 받지 못해 운행 차질을 빚었던 열차들이 속속 수색과 행신 차량 기지로 입고했습니다. 이후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쳐 오늘부터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서울에서 이번에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흘 전부터 유사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남 목포시의 한 조선소에선 큰 불이 나서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사고 소식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왕복 2차선 좁은 도로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빗물관 연결 공사가 한창이던 아파트 단지 앞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습 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로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사 중에 직원 부주의로 인해서 전선 피복 조금 찼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이미 도로에 구멍이 뚫렸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공사업체는 구멍 위 철판만 덮은 채 공사를 이어간 거로 알려졌는데 주민들은 그 모습이 불안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철판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공사업체 측은 약한 지반이 내려앉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큰 위험은 없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와 동작구는 안전진단을 거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조선소에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심상치 않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끝에 5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조선소 안에 있던 선박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조사된 가운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선 물놀이하던 외국인 2명이 밀물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바위 위에 올라가 있던 20대 여성 2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라오스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 때문에 동굴에 갇혀 실종됐다가 생존이 확인된 주민 5명이 열흘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극적인 탈출 과정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리에 전등을 달고 비틀거리며 빠져나온 남성들. 침수된 동굴에 갇힌 지 열흘 만입니다.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끌어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탈수와 영양실조로 체력이 바닥났지만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전날 1명이 탈출한 데 이어 현지 시간 30일 나머지 4명이 마저 빠져나오면서 생존이 확인된 5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당국은 동굴의 물을 펌프 등으로 빼낸 뒤 내부 수위가 충분히 낮아지자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식량과 물을 전달하려고 들어갔던 구조 잠수사들은 잠수장비 사용법과 이동 경로 등을 설명하며 생존자들을 다독였습니다. 이들이 비좁은 동굴 통로를 통해 탈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7분.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현지 주민 7명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출구가 물에 잠기면서 고립된 것은 지난 20일쯤. 평소 이 일대에서 식량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이 동굴에 금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가 갇힌 것입니다. 잠수사들이 실종 일주일 만인 지난 27일 이들 중 5명이 동굴 입구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구출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500m가량 더 깊게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2명은 아직 생존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예고된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가 예년보다 더 심해질 거란 학계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등을 새롭게 시행하며 생존형 기상정보를 강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지구적인 이상고온 흐름 속에 올여름 한반도 역시 강한 더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평년보다 더운 여름을 전망한 데 이어 학계에서도 강한 폭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전지구적인 기온 상승, 북극해빙 영향, 북태평양 고수온 이런 것들이 이제 역대급의 시그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폭염과 열대야 발생 가능성이 평년보다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전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높고 해수면 온도 역시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북극해빙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고
북태평양의 고수온 현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부터 올여름 재난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기후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해서 올 여름 조금 신설되는 제도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이틀을 국민 생명 지키는 자연재난 안전망을 넓혀가다로.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거나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을 걸로 예상되면 기존 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합니다. 밤더위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표합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위험도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상특보구역을 세분화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위험기상이 일상이 된 시대, 기상청이 내놓은 생존형 기상정보가 올여름 재난 피해를 줄이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전 캠프를 차린 축구대표팀이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부족한 포지션은 거의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황인범이 2달 반 만에 실전에 나서고 손흥민과 조규성도 차례로 출전합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지대 적응이 거의 끝나가면서 선수들의 몸놀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로 파이팅도 외쳐주며 훈련장엔 활기가 넘칩니다. 전날 갑작스러운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사퇴 발표도 있었지만 홍명보 감독은 훈련 결과나 선수단 분위기에 만족했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딱히 부족한 포지션은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자신했습니다. 지금은 뭐 솔직히 그렇게 크게 고민되는 포지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계획한 대로 간다고 하면은 뭐 크게 어느 포지션에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는 예전보다는 조금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에선 선발대로 온 국내 파와 잉글랜드 챔피언십 선수들이 주로 뛸 예정인데 첫 훈련부터 선발에 맞춘 옌스는 왼쪽 윙백으로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태석 선수하고 둘이 있는데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옌스 선수의 어떤 장점을 한번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상으로 재활에 집중한 황인범은 2달 반 만에 실전에 나서고 스트라이커 자리는 손흥민과 조규성이 나눠서 소화할 계획입니다. 조별 예선 통과를 1차 목표로 잡고 16강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은 팬들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우리 선수들한테 좋은 기운을 줘서 우리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상대가 FIFA 랭킹 102위의 한 수 아래 팀이지만 지난 3월 유럽 A매치에서 충격의 2연패 이후 홍명보호가 얼마나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줄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개막을 코앞해둔 이런 평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절대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이 현지 시간 30일 밝혔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세이 리아초프 로사톰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자폭형 드론이 30일 오후 원전 6호기 터빈 건물을 타격했으며 이후 폭발이 일어났다며 주요 설비에는 손상이 없었지만 터빈 건물 벽에 구멍이 뚫렸다고 전했습니다. 리아초프는 이번 공격이 의도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뮌헨 공항 상공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목격돼 공항이 1시간 동안 폐쇄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현지 시간 30일 오전 9시쯤 의심스러운 비행체를 봤다는 조종사 2명의 신고로 항공보안당국이 활주로를 폐쇄하고 헬기를 투입해 확인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착륙 예정이었던 항공기 10여 편이 다른 지역 공항으로 우회했고 공항은 1시간 뒤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부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도, 대전은 18.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0도, 광주 32도, 창원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제주도에, 모레는 남해안 지역에도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